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서울고법에서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모든 혐의가 무죄의 판결을 받음에 따라서 이재명에게 걸려있던 사법 리스크를 대부분 해소하고, 이 말은 조기 대선 전에 해소하고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대선 후보가 되는 데는 아무런 걸림돌이 없게 됐다. 이제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알고 보니 그렇지 않다. 지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본다면 더욱 속이 바짝바짝 타들어가고 있다. 이제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가장 많이 사람들이 입에 올리고 있는 말은 파기 자판이라는 말입니다. 이제 서울고등법원에서 이재명이 무죄 판결을 받았으니까 이것이 대법원으로 가야 되거든요. 1심에서 고등법원 갈 때는 항소라고 하고 고등법원에서 대법원 가는 건 상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법원이 상고법원이 되는 거고 고등법원은 항소법원이 되는 거죠. 그런데 대법원에 가서 들 수 있을 거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될 가능성이 있어. 이제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곧 어두운 얼굴이 됐었거든요. 이제 보통 사람들이 왜 그런 거 하니 파기환송, 유죄 취지 여기까지만 대법원이 말할 뿐 대법원이 형량을 정하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대법원이 이건 유죄라고 볼 수 있는 데가 많이 있어. 그러니 재판 다시 해. 라는 판결과 함께 고등법원으로 되돌려 보냈을 때 고등법원을 그때부터는 이제 파기환송심이라고 부르는데 시간이 또 얼마 걸릴지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 형량을 정하는 건 고등법원이기 때문에 가령 이재명에 대해서 징역 1년을 선고할지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할지 아니면 피선고권 박탈을 모면하는 벌금 80만 원을 선고할지 그건 또 그때 가봐야 알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어차피 대법원에 가서 파기환송이 되든 안 되든 이재명이 조기 대선에 출마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겠다 싶었는데 아니 그런데 형사소송법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형사소송법 그 396조 파기 자판 파기를 하면서 스스로 판결을 내린다 이런 뜻입니다. 파기 자판 자판기라는 뜻이 아니고요. 어떤 나라는 이 대법원을 하쇄원 이렇게 부르는 나라도 있습니다. 프랑스가 그랬습니다. 꾸르드 까사시옹 해서 이 밑에서 올라오는 결정을 부수는 법원이 대법원이다. 이제 이런 건데 이 방금 말씀드린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제396조 하기 자판 제1항을 보면 상고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상고법원은 대법원을 말한다는 거 제가 이미 말씀드렸죠. 원심 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여기서 말하는 원심은 고등법원 판결을 말합니다. 그런 경우에 그 소송 기록과 원심 법원과 제1심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판결하기 충분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피고 사건에 대하여 직접 판결을 할 수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대법원이 사건이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상고에 의해서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또 보고 증거가 충분하군 하면은 하기에서 환송 돌려보내는 게 아니라 하기에서 그 자리에서 판결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때 대법원은 형량까지도 선고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 대법원이 그 자리에서 이재명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딱 결정을 하면은 그날부로 이재명은 피선거권 박탈 10년, 그 다음에 당선 무효 여기 뺐지 떼내야 되고, 그 다음에 민주당은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받았던 국고 보조금 430억 호해놔야 되는 겁니다. 그 커다란 허들이 그 산 고비가 지금 앞에 딱 가로막혀 있다. 더더군다나 이재명은 지금 현재 무죄를 판결받았기 때문에 상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무죄인데 어디 가서 또 따져요? 무죄를 판결받은 사람에게는 이제 더 이상의 권리가 없고, 부형량에 비해서 현격하게 낮은 선고가 됐으므로, 낮았다는 말도 어폐가 있죠. 그냥 무죄를 때렸으므로 여기에 이제 억울한 건 검찰이잖아요. 검찰이 어제 상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상고장은 7일 이내에 내고 또 상고 이유서는 20일 이내에 내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최장 27일까지 대법원이 이 사건에 관한 심리를 시작하기 전까지 27일이 걸리는 겁니다. 또 서울고등법원은 지금까지 재판 기록을 일체를 대법원에 정리를 해서 넘겨야 됩니다. 이번 절차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검찰이 최대한 시간을 단축해서 가령 상고장 냈다. 이것도 7일 이내인데 하루 만에 냈다. 그 다음에 상고 이유서 이왕에 서울고등법원에 냈던 공소장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추가 의견서만 덧붙여서 내면은 그건 역시 한 2, 3일 이내에 낼 수 있다. 그러면 27일 걸리던 것을 한 4, 5일 만에 대법원에 제출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로부터 대법원이 심리에 들어가서 속행 심리를 하면은 다른 사건은 맞지 않고 오로지 이 일만 재판에 몰두할 경우에, 그러면은 원래는 633 해서 고등법원에서 대법원에 왔을 때 3개월 이내에 판결한다. 이게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린 지침이었는데 3개월이 아니라 한 달 반쯤 이내에 판결을 낼 수 있다. 그래서 이재명의 피선거권 박탈, 대선 후보 출마 여지, 이게 가능해진다. 그래서 이재명은 절대 웃을 수 없는 겁니다. 그거는 검찰과 대법원으로 공이 넘어갔기 때문에 이재명과 민주당으로서는 손쓸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지금 서울고등법원이 약 페이지에 달하는 판결문이 공개가 됐는데, 피고인 이재명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해서 말이죠. 그걸 읽어보면 서울고등법원 재판부 재판장, 부장판사 3명은 매우 커다란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게 여실하게 드러납니다. 뭐 정치의 자유, 선거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 헌법이 가지고 있는 대원칙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대법원 판례도 이렇게 인용도 하고 참조도 하고 그러면서. 서울고등법원 형사 6-2부 이 재판관 3명이 착각을 하고 있는 건 뭐냐? 거짓말은 표현의 자유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거짓말은 표현의 자유가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이 사실은 표현의 자유와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선거인의 판단을 흐리게 만들지 않았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 선거인의 판단을 얼마나 흐리게 만들었습니까? 대장동 사태 때. 대장동 사태 그걸로 선거를 치렀는데 선거인의 판단을 흐리지 않게 했다니요. 네? 김문기 처장, 대장동 개발의 실무 책임자였던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 했다는 그것이 나는 대장동 개발에 엄청난 이익이 민간인에게 특혜로 주어졌다는 것을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꼬리를 자르기 위해서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했던 것인데 그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대장동 그 민간인 특혜 사건과 관련해서 이재명 나는 상관없소이다라고 선거 직전에 유권자들에게 방송을 통해서 이야기한 것 그것이었거든요. 또 백현동 개발 토지 용도를 4단계 점프 상향을 시키는 김인섭이라고 하는 그 희대의 정치 브로커가 중간에서 성남시청 청사를 휘젓고 다니면서 그거를 용도 변경을 따냈는데 임대아파트 100% 짓도록 되어 있는 것을 임대아파트를 10%만 짓고 나머지는 일반 분양을 해서 그 아시안 디벨로퍼 정바울 대표 측에게 막대한 이익을 몰아준 그 사건 그것이 어쩔 수 없이 내 의지와는 관계없이 국토부 협박 때문에 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것 역시 대통령 선거에 막대한 영향을 줬는데 어떻게 선거인의 판단을 흐리게 만들지 않았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까? 그것은 일단 이제 대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어제 우원식 국회의장이 기자회견을 해서 탄핵 심판 선고를 조속히 하라.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으니 탄핵 심판 선고를 조속히 하라. 라고 헌재에 요구를 하고 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는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 조속히 선고하라. 마은혁 임명하라. 참 저는 그걸 보면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비겁하고 야비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자기는 중도인 것처럼 중립적 입장에 있는 국회의장인 것처럼 자기는 민주당 소속이 아닌 중립이 그 자기의 명분이고 자기의 그 끝까지 지켜야 될 어떤 국회의장 그 직분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탄핵 심판 선고 조속히 하라. 대통령을 탄핵하라는 청구인이 국회예요. 그 국회의 대표가 국회의장이에요. 조속히 선고하라는 것은 대통령을 빨리 파면하라. 이런 압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은혁을 임명하라. 마은혁은 자타가 공인하는 대통령 탄핵 인용이 100% 확실시 되는 그런 후보자입니다. 그런데 마은혁 임명하라고 압박하고 있어요. 이것은 지금 헌법재판관 5명만 인용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빨리 마은혁을 투입해서 대통령 탄핵 파면 이것을 6명으로 맞춰서 빨리 선고하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 말을 마치 얼굴에다 철판을 두르고 자기는 중립적 입장에서 옳은 이야기만 할 뿐이야 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모습이 가증스러웠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 솔직하게 말하세요. 빨리 대통령 파면하라. 그러기 위해서 한덕수 총리는 빨리 마은혁 임명하고 헌법재판소는 6명 빨리 구색 갖춰서 언론 인용 판결하라. 이렇게 말하라고 마치 국민들의 귀를 속이고 눈을 속이는 것처럼 빙빙 돌려서 자기는 옳은 이야기만 하는 구름 위에 떠있는 무슨 독립적인 입장의 신이라도 되는 것처럼 점잖게 저는 그걸 듣고 있으면서 속이 뒤집어졌습니다. 아무튼 각계각층에서 어제 서울 고법의 결정을 놓고 걱정들이 참 많습니다. 그제의 결정이었죠. 이제 향후 선거는 얼마나 정교한 거짓말을 하느냐가 당락을 가를 것이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수 영남대 교수는 일종의 거짓말 면허증이다. 탈진실화 흐름이 가속될 것이다. 이준환 인천대 교수는 유권자로 하여금 진실 허위 판단 포기하게 만들었다. 포기. 이제 우리는 진실과 거짓을 가릴 수 있지 못하게 되어버렸다. 이걸 포기한다. 특히 선거를 앞두고.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정치인들에게 버티면 살 수 있다는 시그널을 줬다는 그런 우려가 있다. 이인호 중앙대 교수. 권력의 거짓말이 더 대담해질 수도 있다. 김승대 전 헌재 연구부장. 법원이 유력 정치인의 말을 무게를 망각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이제 선거판은 거짓말 경연장이 될 것이 명확관합니다. 우리 법은 이제 거짓말에 관대하고 그 잘못된 신호를 줬으니 가뜩이나 좌우 갈등이 심한 상황 속에서 1심과 2심 정반대 판결로 국민은 혼란 속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를 했다 말씀을 드렸는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는 이제 4월로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확정적으로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 오늘 금요일인데 오늘 있을 가능성은 뭐 제로입니다. 그 다음에 4월 1일, 3월 31일이 월요일인데 월요일 날 하려면 오늘쯤 이제 선고를 공지를 해야 되는데 오늘 또 뭐 그럴 가능성은 있어 보이지 않아서 3월 31일이 아니면 4월 1일, 4월 2일, 4월 2일은 재보궐선거가 있어요. 그래서 4월 2일도 아닐 것이다. 그러면 4월 3일 아니면 4일. 4월 3일은 목요일, 4월 4일은 금요일 이렇게 됩니다. 그러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더더욱 속이 새롭게 타들어가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은 헌법재판소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임명 보류 이걸 절대적으로 고수하고 있거든요. 마은혁 임명 안 한다. 이 입장에서 꼼짝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헌법재판소 압박하는 것도 지쳤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헌법재판소 패싱. 그래서 야당 일각에서는 국민투표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투표를 발휘할 수 있는 권한은 대통령 혹은 국회에 있는데 이제 국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의견을 모아서 국민투표를 실시하자. 그러면 현재 대통령을 탄핵하자는 의견이 뭐 50%쯤 되고 대통령 탄핵을 보류하자는 탄핵을 기각하자는 의견이 30% 초중반대이니까 뭐 국민투표에 붙이면 승산이 있다. 이제 그렇게들 얘기하고 있는데 투표율이요 50%를 넘어야 되는데 그거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야당의 일부 강경파는 정부 무력화 방안도 거론하고 있는데 내각을 불탄핵을 해서 국무회의를 열지 못하면 국회의장이 대행하도록 그렇게 돼 있다. 따라서 그렇게 해서 특검법을 통과시키자. 뭐 그런 말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특검법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그 다음에 내란 특검법, 이 두 개 특검법을 말하는 겁니다. 아무튼 지금 우리나라는 판사와 법원에 따라서 극과 극 1심이 2심에 가서 엄청나게 뒤집히고 있는데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말이죠. 대법원의 판시를 보면은 2023년 그러니까 불과 얼마 전 대법원 판시입니다.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유죄가 나온 형사재판 최종심에서 뭐라고 했느냐? 2심이 1심 판단을 뒤집으려면 충분하고도 뜻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번에 피고인 이재명 선거법 항소심은 새로운 증거나 증언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1심 징역형이 2심에서 무죄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 내부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5대3 이 데드락에 걸려 있다. 이런 분석이 압도적인 겁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면 5대3이면 5대3 그대로 선고를 하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기각 판결을 내리면 될 것 아니냐. 이제 이게 국민 대부분이 말씀하고 계시는 건데 헌법재판소의 내부 사정이 또 있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명이 더 올 경우에 지금 8명이잖아요. 한 명이 더 올 경우에 5대3이 6대3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여지를 남겨놓은 채 5대3 판결이 나오면 그러면 그 결과의 정당성이 흔들릴 수 있는 것 아니냐. 근데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락에 걸려 있다. 데드락에 걸려 있다.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태가 이제 해소가 되려면 차라리 이진숙 방통위원장 때처럼 4대4 뭐 인용이 넷 그다음에 기각이나 각하가 넷 이렇게 되면은 선고할 수 있다. 혹은 뭐 저쪽에서 원하는 것처럼 6대2 이래도 선고할 수 있다. 7대1 선고할 수 있다. 그런데 5대3이라고 하는 것은 마은혁 재판은 후보자가 이미 선출되어 있는 마당에 그 사람이 오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선고를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 정당성 시비가 불거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재판관들이 계속 싸우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도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서울고법이 그제 이재명을 무죄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서 사법부의 커다란 오명이다. 우리 보고 알아서 따라오려는 거냐? 이렇게 불만을 폭발시키고 있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김형복, 정형식, 도한창 재판관, 문영배 재판소장 권한대행에게 절대로 대통령 탄핵 인용 못한다 이렇게 못 박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자 문영배 이미선은 그렇다면 우리도 퇴임까지도 심판 안 내리겠다 이렇게 맞서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속이 바싹바싹 타들어간 사람 누구? 이재명인 겁니다. 이재명은 이제 한시름 놨다 싶었는데 웬걸 헌법재판소에서는 언제 결정이 나올지 모르는 상황. 그리고 결정이 빨리 나오게 압박을 하면 할수록 대통령 탄핵소추는 기각, 5대3 기각 이것이 확실해져 있는 마당인데 어떻게 해야 되냐. 대통령 복귀하면은 이재명은 사법 리스크 그 블랙홀 속으로 이재명은 다시 빠져들어 버리고 마는 것이다. 뭐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